내가 대학생일 무렵 이야기다. 내가 다녔던 구마모토 대학 주변에는 타타산이 있었고 그 산길에는 묘지가 있었다. 당시 나는 학원제 실행위원회 소속이었기에 수업이 끝나면 저녁부터 밤 11시 무렵까지 선배와 함께 대학가 주변 식당을 돌며 협조를 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원제까지 사흘 남은 날 밤이었다. 그날은 선배와 따로 행동하게 되어 나는 타타산 기슭에 있는 식당에 협조를 받고 오는 길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묘지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묘지 안쪽에서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겁쟁이였기에 저건 잘못 본 걸 거야 라고 머릿속으로 되뇌며 빠른 걸음으로 산을 내려왔다. 다음날 선배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선배 역시 그 그림자를 봤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게다가 선배는 그건 노파였어 라고 단언하기까지 했다. 그런 이야기를 둘이서 늘어놓고 있자 곧 다른 녀석들도 흥미를 느꼈는지 끼어들기 시작했다. 원래 실행위원회에 들어올 정도면 다들 소란스러운 장난을 좋아하기 마련이니 결국 우리는 그날 밤 그 묘지로 향해 담력 시험을 하게 되었다. 밤 11시 우리는 6명이서 그 묘지까지 손전등을 들고 올라갔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거기에는 사람 그림자가 있었다. 그때까지는 온갖 이야기를 늘어놓던 다른 녀석들도 그 모습을 보고 말을 잃었다. 거기에 있는 것은 확실히 노파였다. 하지만 왜 묘지에 있는 거지? 우리는 부자연스럽지 않게 어디까지나 등산을 하러 온 것처럼 묘지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며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 노파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너희들 나를 보러 왔니? 귀신이라고 생각해서 말이지. 모두들 할 말을 잃었다. 나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저 두려울 뿐이었다. 겨우 같이 온 녀석들 중 한 명이 죄송합니다 라고 새된 목소리로 사과할 뿐이었다. 노파는 한동안 우리에게 설교를 늘어놓았다. 나는 말이야 작년에 남편을 잃었어. 너희 같은 대학생들이 학원제랍시고 잔뜩 들떠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우리 남편을 치고 도망쳤다고. 노파는 울먹이는 소리로 우리를 향해 고함쳤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노파는 계속해서 말했다. 딱 지금 정도 시간이야. 남편이 죽은 건 그 후로 남편이 매일 꿈에 나와서는 그 산을 지나가는 놈들은 죄다 저주해 죽여버릴 거다 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남편이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학원제 전에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거야. 우리는 무덤에 손을 모아 기도하고 그대로 돌아갔다. 두 번째 이야기, 퇴마 사이트. 제가 고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는 막 초고속 인터넷이 전국에 보급되던 무렵이었습니다. 그 덕에 인터넷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되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심심하던 차에 괴담이나 공포에 관해 검색을 하다 어느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흰색과 빨간색이 줄을 이룬 디자인에 꽤 세련된 곳이었죠. 의외로 사이트의 내용은 퇴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몇 개의 게시판이 있었고 메인 페이지에는 작게 동영상이 재생되도록 꾸며져 있었습니다. 게시판을 살펴보니 퇴마 요청을 하면 자신들이 해결해 줄 것이란 내용과 메인의 동영상은 매일 자신들이 새로 올리는 것이라는 소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접속자 수는 그리 많지 않았기에 가끔 들어가 보곤 했는데 어느 날 게시판에 의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의 의뢰였는데 귀신에 쫓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밑에는 해결해 주겠다는 답글이 이미 달려 있었죠. 제 기억에는 그 홈페이지의 사람들은 20대에서 30대인 것 같았고 여자 한 명과 남자 한 명 혹은 두 명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퇴마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몰랐고 왠지 호기심이 발동해 자주 홈페이지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는 성과에 관한 글이 종종 올라오곤 했죠. 하지만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는 것인지 점점 글이 올라오는 주기가 뜸해지고 글의 내용도 심각해져 갔습니다. 저도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화의 의뢰, 퇴마사라는 사람들, 점점 심각해져만 가는 상황. 그리고 어느 순간 매일 이어지던 동영상 업데이트가 끊겼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도 뜸해졌고요. 아무래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글은 퇴마팀의 여자분에게 그 귀신이 빙의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홈페이지는 사라졌습니다.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하얀 화면만 뜰 뿐이었죠.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그 사이트를 뉴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가 몇몇 자살 사이트를 단속했단 뉴스였죠. 사이트 목록 중 제가 다니던 바로 그 사이트와 비슷한 이름을 보자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더군요. 저는 지금도 제가 그때 보았던 것이 차라리 거짓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들은 자살한 게 아닐 테니까요. 혹시 저 말고도 그 사이트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진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탄광사고. 어릴 적 일인데도 묘하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다. 내가 살던 시골 근처에는 탄광이 있었다. 그 탄광이 무너져 내려 7, 8명이 탄광 안에 생매장이 된 사건이 있었다. 그 중에는 우리 옆집에 사는 20살 난 형도 있었다. 옆집 아줌마는 매일같이 현장에 찾아가 반쯤 미친 것처럼 울부짖으며 빨리 구해내라며 울며 소리쳤다.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갑자기 아줌마는 악령이 들렸던 사람이 정신을 찾은 것 마냥 얌전해졌다. 그리고는 아들은 이제 죽었을 거야 라고 말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우리 어머니는 이유를 물었다고 한다. 아줌마는 이렇게 말했단다. 사고가 일어난 다음날 아침부터 불단에 올려두던 차에 계속 거품이 일었어. 그게 어떻게 봐도 아들이 내쉬는 괴로움의 찬숨 같아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거품이 일지를 않았어. 아들도 숨을 거둔 거겠지. 며칠 뒤 탄광이 열리고 형은 싸늘한 시체로 땅 위에 돌아왔다.